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들련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빗소리도 좀 좋고 해서 썬루프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촬영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지혜족보 서문에 이어서 본문의 내용 중에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문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비트코인이 왜 게임 체인저로서 앞으로 시대를 바꾸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고요.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요즘 그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이해한다, 그리고 금융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인플레이션을 이해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와 금융에서 인플레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 지식이 많고 금융 지식이 많아도 인플레이션의 움직임과 효과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을 하고 경제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인플레이션의 의미, 움직임, 효과, 이것이 아니고 진정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을 두고 이거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태민 작가님께서 지혜의 족보 본문 278페이지에 인플레이션과 신호교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신호교란.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어느 날 천사가 모든 영국인들 주머니에 5파운드를 넣어두었을 때 일어날 일을 상상하는 것으로 통화량과 부의 증감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통찰을 제시했다. 하룻밤 사이에 영국 전체의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예상보다 늘어난 소득을 처분하려 할 때 가격 역시 2배로 늘어난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휴메 통찰을 오늘날 통화론자들이 재활용하고 있다. 천사 대신 헬리콥터를 이용해 하늘에서 달러를 뿌리는 상상을 한다. 경제학자들은 사회에 주는 충격을 줄이면서 목표한 통화량을 달성하는 데 관심이 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주도한 벤 버네킹 전 미 연준 의장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기도 했다. 흉과 통화주의자들의 비유에는 신호체계라는 화폐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있다. 흉의 상상처럼 천사들이 동일한 비율로 늘려준 화폐 증가만큼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가격이 늘어난 화폐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경제 주체들은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자의적이므로 불공평한데 이는 간과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만 돈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다. 천사의 행위가 아직 주지의 사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 주체들은 각기 소득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유동성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한 이들은 소비를 통해 원래의 현금 비율을 회복하고자 한다. 아직 모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같은 비율로 두둑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인들은 메뉴판의 가격을 수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때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이익을 얻고 상인들은 손실을 본다. 재고 상품을 예전 가격으로 처분한 상인들이 재료를 구하려고 할 때 재료값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상인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그들은 예전 가격이 지속될 수 없는 가격이며 사실은 동일한 제품을 보충하는 데 들어가야 할 원재료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 만큼 소비자들에게 은덕을 베푼 셈이란 걸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휴무의 아이디어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화폐의 명목 수치를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설명하는 데 더 어울리는 모형이다. 정부가 모월 모일 모시를 기준으로 1만 원을 10만 원으로 명명한다고 공표했다고 가정하자. 이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공지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 시점을 계기로 뭔가 이익을 취할 방법이 없고 또 손해도 없다는 것을 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한 예언가가 선호하는 5,000원짜리 담배가 리디노미네이션 이후에 5만 원이 된다고 해도 그는 리디노미네이션 전날 담배 사재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담배를 사는데 사용하게 될 바로 그 5천 원이 다음 날이면 5만 원으로 불리게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5천 원짜리를 은행에 가져가서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변경된 5만 원짜리 신권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런 경미한 절차적 비용이 리디노미네이션의 본질을 흐리지는 못한다.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거시적으로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아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예측한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리디노미네이션과 동일하다면 인플레이션주의자들부터 인플레이션이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다.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건 은행들이 지불 준비율을 낮추어 신용을 확장하건 정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없었을 때에는 하지 않았을 선택을 사람들이 해야 한다. 즉 사람들은 화폐량의 증가를 자신은 알고 남들은 모른다고 착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와 고용이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은 중립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다. 중립적인 현상은 리디노미네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거칠게 재분배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거칠게 재분배한다. 무엇보다 채권자들의 몫을 줄인다는 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과는 차원이 다르다. 리디노미네이션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도 새로운 화폐 단위로 바뀐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구매력이 절반이 되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절반의 가치로 줄어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플레이션주의자들보다 채권자들이 먼저 알았다면 그들은 채권을 조기 회수하거나 높은 이자로만 빌려주려고 한다. 채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다. 오히려 이런 탕감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에 웬만해서는 돈을 꿔주려 하지 않고 꿔주더라도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한다. 신호는 사회의 미덕인 신뢰의 근거이므로 신호의 교란은 전반적으로 해롭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이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인플레이션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므로 신호의 왜곡이다. 애초에 왜곡이 없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신호를 교란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주의자들조차 이 정책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이 왜곡은 경제 주체들이 전체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아는 정도와 속도도 고르지 않는 현실의 한계 때문에 생긴다. 사회 전체의 돈이 증가했는데 이를 자신의 소득 증가로 착각한 소비자나 미래에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낮출 것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권자들로부터 부를 빼앗아서 더 통찰력 있거나 정부 요직과 연결되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거나 아니면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로 이전해준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어떤 정말 좀 대단한 통찰력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16년, 17년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거랑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통찰력이 있거나 정부 요직과 연결되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거나 아니면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이때 2016년, 17년에 서울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그것이 이제 늘어나는 화폐 때문에 가치가 크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신호 교란 효과는 이렇게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어떤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과 인플레이션 신호의 어떤 교란 때문에 오해해서 받아들인 사람 간에 이렇게 부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워딩처럼 거칠게 재분배하는 것 같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괴리로부터 해악이 발생한다고 통찰했다. 휴메 상상에 등장하는 천사의 행위가
중립적이 되려면 천사는 밤에 나타나 잠잘 때 돈을 주는 대신 대낮에 하늘에 글씨를 써서 다음날 모두의 돈이 2배가 될 것이라고 공표해야 한다. 밤에 몰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천사는 신호를 교란하지만 대낮에 하늘에 구름으로 글을 써서 공표하는 천사는 주주의 사실을 만든다. 주주의 사실만으로 화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다른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발행량과 증가량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개인으로서는 겉모습과 실제를 구별하며 예측할 필요가 없다. 정부나 누군가가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가 인식하는데 기나긴 역사가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듯 비트코인은 주주의 사실들도 이루어진 시스템이기에 신호체계라는 화폐의 본질을 금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사실 조금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오태민 작가님께서 우리한테 그 메시지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즉 사람들은 화폐량의 증가를 자신은 알고 남들은 모른다고 착각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와 고용이 늘어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부를 거칠게 재분배한다. 어떻게 거칠게 재분배하냐면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왜곡은 경제 주체들이 전체의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아는 정도와 속도도 고르지 않은 현실의 한계 때문에 생긴다. 사회 전체의 돈이 증가했는데 이를 자신의 소득 증가로 착각한 소비자나 미래의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낮출 것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권자들로부터 부를 빼앗아서 더 통찰력이 있거나 정부 요직과 연결되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거나 아니면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이전해준다. 딱 그 2016년, 17년 그 아파트를 그때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인플레이션을 어떤 그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올바르게 받아들였냐 아니면 전혀 대처하지를 못했냐, 신호 교란에 속았냐, 여기에 따라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좋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인플레이션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인플레이션의 신호 교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을 단기적으로는 타이밍상 좀 매수를 했는데 소유를 했는데 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자산, 즉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타이밍 때문에 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통화인 비트코인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뭐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득이라는 사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처럼 테슬라 주식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즉시 그 전기차에 바로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제품들도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을 파니까 결국 그 주가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도 우리가 초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그 꽂혀 있는 그 장표인데 웜캐피탈에서 또 테슬라 데케이드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신호 교란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 윌리엄 깁슨 SF 소설가가 한 얘기인데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효과, 움직임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부를 획득하게 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교과서나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그 정도의 어떤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서 정부가 주는 인플레이션 신호 교란에 이제 조금 속아서 당한 분들은 아무래도 그 미래의 부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태민 작가님의 어떤 그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무서움을 잘 인지를 해서 정부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신호 교란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자산을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경제적 자유를 굳게 지킬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늦은 밤이긴 한데 운전을 해서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밤인데 예, 푹 쉬시고요. 예, 또 내일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